놀랍도록 맑은 홍해와 활기찬 수중세계로 둘러싸인 작은 섬이 있습니다. 세인트 존스 섬이라고도 알려진 자바르가드는 나무가 없고 페리도트가 풍부한 감람암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어요. 감람암이 낯설다면 감람암은 반짝이는 녹색 덕분에 이브닝 에메랄드라는 별명을 가진 보석이에요. 일부 역사가들은 전 세계 어떤 보석이라도 가질 수 있었던 클레오파트라가 페리도트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지질학자들은 해저 팽창의 결과로 페리도트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각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이 표면으로 밀려 올라오게 되어 바로 이렇게 이 보물섬이 만들어졌죠. 아프리카 대륙판과 아시아 대륙판이 서로 부딪히면서 하부지각의 암석이 해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페리도트는 지구에 추락한 운석에서도 발견되지만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페리도트의 색상은 갈색을 띤 녹색에서 황록색, 순수한 녹색까지 다양해요. 황록색은 보석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색이에요. 이 색은 돌의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아름다운 퇴적물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애리조나, 하와이,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리랑카, 노르웨이에 이르기까지요. 그리고 물론 자바르가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질학적으로 독특한 융기된 멘틀에 의해 만들어진 섬이고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옛날부터 알려진 페리도트의 원천이기도 해요. 수세기 전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보석을 채취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어요.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플리니우스 원로는 그의 저서에서 기원전 5세기에 해적들이 자바르가드의 보물을 발견했다고 언급했어요. 이 아름다운 녹색 바위는 로마 제국의 베레니케 여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집트 동부 사막 가장자리에 있는 고대 무역항 베레니케에서 왔어요. 6세기에 도시가 함락되면서 모든 작업이 중단되었고 모든 보물이 있는 이 섬은 수백 년 동안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19세기 영국 탐험가들은 홍해에서 아름다운 녹색 섬을 발견했고 오래전 플리니 원로가 묘사한 섬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터키는 20세기에 이곳에서 채굴을 시작했어요. 불과 4년 동안 200만 달러가 넘는 페리도트를 채굴했죠. 그들은 보석을 프랑스에 보내 세공을 의뢰했습니다. 섬의 작업 환경은 우리가 상상하는 열대천국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작업자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가스로 작동하는 응축기를 설치해야 했죠. 현재 이 지역은 엘바 국립공원 시스템에 속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중 산호초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아요. 하지만 물 위에서도 여전히 반짝이는 아름다운 페리도트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호주의 크리스마스 섬이 여행 목록에 있다면 현명하게 여행 계획을 세우세요. 우기가 시작되는 10월이나 11월에 방문하면 산책을 즐길 수 없어요. 붉은 개가 섬 전체를 담요처럼 덮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몸을 감싸고 싶은 그런 푹신한 담요가 아닙니다. 1억 마리가 넘는 개들이 살아서 해안가에 도달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며 이는 개의 생애 주기에서 중요한 단계예요. 이 붉은 개들은 1년의 대부분을 굴이나 바위 틈에서 지내요. 과일, 열매, 낙엽, 다양한 유기물을 먹으며 살아남죠. 하지만 건기가 끝나고 달이 특정 위상에 들어가면 갈대가 되었다는 걸 알아요. 며칠간의 이동 끝에 인도양 연안에 도착하면 수컷개는 깊은 굴을 파고 암컷이 알을 부화시켜요. 굴이 준비되면 수컷개는 열대우림으로 돌아가고 암컷은 해변에서 최소 12일을 머물면서 가족을 지킵니다. 초보 개의 엄마들은 매우 영리해서 달을 따라 물살이 잔잔한 완벽한 순간을 골라 알을 물속으로 옮깁니다. 알이 부화하면 개는 새로운 가족을 내륙으로 데려옵니다. 그곳에서 다시 우기가 오기를 기다리며 생명의 순환을 이어가죠. 이 마법을 보호하기 위해 당국은 개의 이동이 일어나는 지역의 도로를 폐쇄합니다. 일본 열도에 새로운 섬이 생겼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새로운 섬은 11월 23일에 말 그대로 불쑥 솟아올랐어요. 이 이름 없는 섬은 지름이 100m가 조금 넘는 크기입니다. 10월에 분화를 시작한 해저 화산이 남긴 부석과 응회암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로 화산 활동은 잠잠해졌고 파도가 새로 발견된 땅의 일부를 침식하고 있어요. 부드러운 화산잔의 위에 견고한 보호지각을 형성할 용암이 흐르지 않는 이 신생섬의 미래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섬이 나타났지만 화산 활동이 멈추면서 수명이 짧아져 사라졌어요. 하지만 2021년에 같은 방식으로 탄생한 섬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새로 태어난 섬은 생명체가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런 섬이 더 많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은 육지에 활화산이 매우 풍부하여 100개가 넘는 활화산이 있습니다. 티티카카 호수에 사는 우로스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엽서를 보낼 주소를 물어본다면 그들은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500여 년 전에 이들의 조상들은 잉카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기발한 발명품을 생각해냈어요. 토토라 뿌리와 갈대로 섬을 만들어 호수 깊숙한 곳에서 위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었죠. 토토라 식물은 물에 강하고 배를 만드는 것부터 지붕과 매트리스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식용도 가능하고 토토라 식물의 꽃은 차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직도 120개의 작은 섬이 보존되어 있으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2가구에서 6가구가 하나의 섬을 공유합니다. 잉카인들로부터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섬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해요. 15일에서 20일마다 섬을 형성하는 갈대가 썩어서 교체해야 해요. 지속적인 표류를 방지하기 위해 현지인들은 유칼립투스 막대를 닻으로 사용하여 섬을 단단히 고정해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섬에는 2가지 언어가 사용됩니다. 주민들은 천을 짜서 멋진 의상을 만듭니다. 태양열 패널은 주민들이 조명을 이용하고 TV를 시청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공급합니다. 본섬에는 라디오 방송국이 있으며 주민들은 관광객을 받아들였어요.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수상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떤 섬은 갑자기 솟아나기도 하고 어떤 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해요. 가장 유명한 유령섬 중 하나는 아일랜드 해안의 하이브라질 섬입니다. 궁금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섬은 브라질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하이는 섬을 뜻하는 아이의 변형이고 브라질은 아일랜드어로 강한, 위대한, 아름다움의 뜻을 가진 브레스라는 어근에서 유래한 것으로 현지 신들의 이름 중 하나예요. 안개로 덮인 이 작은 섬은 1325년에 처음 지도상에 표시되었지만 이후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는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 이 섬은 7년에 한 번만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섬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섬이 육지와 부딪히지 않고 바로 통과했다고 말합니다. 존 니스벳 선장은 하이브라질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선원들과 함께 그 섬에 좌초하게 된 사연을 들려줬어요. 그에 따르면 이 섬에는 성이 있었고 대부분 지역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 호화로운 만찬을 즐기며 섬의 고대 역사를 들려주는 고대 무덤 신사와의 만남도 있었다고 합니다. 15세기 후반 이 유명한 섬을 찾기 위해 일련의 탐험대가 브리스톨에서 출항했습니다.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하이브라질은 1865년에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애초에 하이브라질이 존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아름다운 이야기예요.